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오늘은 76만 명 구독자를 보유 중이신 다니쌤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영광입니다. 네, 아유, 제가 이렇게 시간 내서 제가 영광이죠. 제가 영광입니다. 대표님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표님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니 캠퍼스라는 법인을 운영 중인데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그다음에 은퇴자 교육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니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네요. 5년째요. 5년째 하시면서 지금 70 거의 이제 8만 명 구독자가 네. 다 돼 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구독자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처음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 할 때만 해도 네. 유튜버 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네네. 또 그때 부동산 콘텐츠를 하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는 올리기만 하면 그냥 5만, 10만이 기본으로 나왔어요. 아, 올리기만 하면요? 네. 또 많이 없었으니까 부동산 관련 유튜브가 저를 네. 포함해서 7명인가 8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수만 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 실력보다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운때가 좋은 거죠. 타이밍이 좋았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꾸준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하든 못하든 그냥 5년째 네. 주구장창 해왔던 게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 겸손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재테크, 은퇴자 교육 얘기하신데 뭐 거기에는 뭐 창업, 투자, 뭐 저희가 또 이제 고시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네. 같이 오늘 얘기를 다뤄볼 건데 재테크,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네. 직접 대표님께서 이렇게 신청해서 유료 상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재테크를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보통 많이 해주시나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인 분들이 거의 90%예요. 아, 50대 이상 분들이요? 네. 이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재테크할 때 여윳돈이 많거나 내가 젊으면 시세 차이가 좀 원하죠. 네, 내가 네. 지금 사서 나중에 비싸게 지면 팔아서 그런 시세 차이, 자본 차익을 원하는데 네. 은퇴 시점에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죠.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매달 생활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은퇴 이후에 나한테 필요한 생활비를 부동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에 대한 상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어떤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시라 이런 얘기도 좀 도움을 주시나요? 이게 이제 시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최근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어떨까 싶네요. 일단 5년, 10년 정도 되돌아가면 네네. 한 10년 전만 해도 상가가 무지하게 좋았어요. 아, 10년 전 상가. 네, 네네. 그때는 수익률이 한 8%, 9% 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 네. 또 금리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사고 네, 나면. 네. 근데 지금 이제 상가 시장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네. 안 좋죠. 제가 상가는 지금 하지 마라고 많은 분들에 권해드리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했던 것들이 뭐 꼬마 건물 아니면 이제 원룸 건물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원룸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이렇게 잘 안 나오죠. 네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또 대안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네.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 뭐 꼬마 건물,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거, 상가, 오피스텔, 또 지식산업센터. 요즘도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한때는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지산. 네. 네. 지산이라 그러죠.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이 수익률이 한 3, 4%? 많아야 4%예요. 잘 나와봤자. 네. 근데 지금 대출금리는 막 6%, 7% 그러잖아요. 네.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은퇴자분들이 부동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어렵죠. 임대소득으로 이자 낼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없는 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오면 이분의 어떤 능력을 보고 그분이 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부분 이제 초급자나 아니면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하면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대표님도 하고 계시지만 고시원을 추천을 드려요. 고시원. 네. 네네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이것도 넘어야 될 장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내가 비교적 안전하고 비교적 수익 높게 하면서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 분들 보면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특히 이제 창업해서 외식업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내기도 힘들지만 수익을 낸다 할지라도 1년 365일 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을 좀 많이 네. 써야 되죠. 자신의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도 지금 고시원 쪽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 요즘에 오시는 분들 보면 한 뭐 2억 3억 내가 해서 네. 내가 일정 시간과 노동력을 써서 적게는 2, 300에서 많게는 5, 600 이상 만들어내는 분들도 많이 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처음에는 고시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해보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이것만한 건 없는 것 같다라는 분들을 많이 계세요. 퇴직 은퇴자분들이 이제 50대 분들이 넘으시고, 뭐 제가 수강을 지금 올해 1월부터 이제 12월인데 수강생들이 합치면 이제 한 100분이 넘거든요. 네. 거기 이제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은퇴자분들도 자본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고시원 사업을 대표님께서 이제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 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익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두 가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일단은 요즘 분들, 일만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네네네. 은퇴 후는 내 여가 생활, 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찾다 보니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고시원이 대표님도 많이 컨설팅 해주시지만, 내가 이래서 2, 3억 들여서, 평균 얼마 정도 나죠? 한 300, 400, 500? 그 정도 나오나요? 2, 3억 드리면 그렇죠. 보통 네. 뭐 400에서 500 정도는 이제 보고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그렇죠. 하자 얘기를 하죠. 비용 제하구잖아요. 그렇죠. 순수익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순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지만 현금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고시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장점들이 보일 수 있겠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과 수익률적으로 있는데, 보통 고시원 하면은 가장 먼저 반대하는 분들이 가족이래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반대하는 이유가, 에이, 네가 무슨 고시원을 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험하고, 맞아요. 좀 무섭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카페 해. 이렇게 얘기를 추천한다는 얘기를 직접 듣기도 해요. 뭐 대표님은 그런 부분에 고정관념이 좀 깨어지시는 것이, 또 예전에 또 고시원 생활을 또 해보셨다고 네, 하셨고, 오래 해봤죠. 뭐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그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분명히 있죠. 내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다는 거. 두 번째, 예전 같지 않게 내가 관리만 잘하면 최소한 시간, 뭐 일주일에 지금 대표님처럼 뭐 한 이틀 일하고, 이틀도 온종일 하는 게 아니죠. 한 2-3시간 정도. 네네. 네, 이렇게 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내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네.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저도 한 고시원에서 5년 이상을 살았었거든요. 네. 뭐 그분들이 삶에 어찌 보면 가장 종착역에 와 있는 거죠. 네. 한때는 그래도 평범하게 살다가 그렇게 되신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 힘듦을 이제 술로 또 위로를 받고 또 그러다 보면 네. 그 안에서 또 불상사도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염려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고시원을 하다가 거기 여러 분이 계신데 그런 뭐 크고 작은 네. 사건 사고들이 생겼을 때 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굉장히 큰 스트레스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네. 다른 건 오케이 해도 이 부분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뭐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로 저는 이제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고시원 사업을 임대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임대업이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꼬마 빌딩이나 뭐 건축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은 단점은 없지 않느냐. 나는 이제 건물주니까 그렇죠. 이제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나?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금리가 이렇게 높지 않았을 때는 금리야. 네. 이런 꼬마 건물이나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요즘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제 주변에서 이런 꼬마 건물을 사셨던 분들 네. 다 힘들어요. 아, 지금이요? 네, 어떤 것 왜냐면 때문이요? 네.
보통 이제 꼬마 건물 사시는 분들 보면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적어도 한 절반 이상, 50% 이상은 무조건 활용을 하시죠. 금액도 있고 또 지리대도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수익률이 한 4% 됐을 때 내가 대출받은 대출 금리는 한 3%대였다고 하면 네. 지렛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았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자본 차익과 또 임대소득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는데 네.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런 상가들도 공실이 많이 생겨나고 네. 또 공실이 안 생긴다고 해도 임대료가 좀씩 떨어져 가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꼬마 인물을 사서 임대소득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죠. 버텨왔던 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3%대 빌리셨던 분들이 이제는 7%대거든 두 배를 내고 있거든요. 네. 월 이자를 내서 200만 원 내던 분이 매달 4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공실까지 생기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꼬마 건물, 또 상업용 건물, 근생 건물로 수익 내기가 참 힘들다. 또 네. 이제 신축도 많이들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것도 예전만큼 쉽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만약 내가 10억을 해서 10억을 벌었다고 하면 지금은 열심히 해야 한 1억에서 3억 정도? 물론 이것도 괜찮은데 이건 열심히 했을 때입니다. 내가 좀 알고. 네. 왜냐하면 건축비 올랐죠. 대출 올랐죠. 네. 인건비 다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어요. 그 오른 것만큼 임대료나 또 매매 가격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매매 가격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지 않는 다행이죠. 임대가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아주 호황을 이루었던 부동산 재테크 전략들이 네. 지금은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위험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시간과 투자 대비는 고시원 사업이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대표님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비교적 이제 소액은 아니죠. 네. 물론 내가 한 2억, 3억이라는 게 네. 소액은 아닌데 네. 또 이 돈 갖고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으며 네. 또 이 돈 갖고 내가 부동산 재테크할 수 있는 게 또 별로 없죠. 네. 쉽지는 않아요. 고시원 사업이. 네.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만한 수익률에 이만한 시간을 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강의를 오프라인 이제 단위 캠퍼스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강좌들이 열리면서 대표님하고 이제 강의를 같이 주최 측으로 해주신 게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입니다. 그래요. 대표님하고는 저하고는 1년 넘게 전에 뵀었잖아요. 1년 반 전에 뵀는데 그렇죠. 저하고 이제 인연이 된 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PD님이라고 이제 단위 캠퍼스에서 네.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인터뷰 촬영을 하고 싶다. 이제 그때 막 책이 나오고 맞아요. 그럴 때였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본의 아니게 스케줄이 좀 있었어가지고 바쁜 척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어렵고 다다음 주 가능합니다라고 좀 본의 아니게 건방을 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대표님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고시원 사업만큼은 내가 컨택을 한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대표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업을 하지만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모임을 할 때 부동산 관련 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색안경을 끼고 봐요. 네.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쪽이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제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특히 부동산 쪽은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그분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한다고 하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뭐 이런 고시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플랫폼에서 강의하고 싶다고 요청이 왔었지만 제가 이렇게 뒷조사랄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면 뒷조사요? 뭔가 좀 물음표가 좀 있고 또 이제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평판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긍정적이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많이 제가 이렇게 거절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또 대표님의 스토리, 또 대표님이 해왔던 거, 또 대표님이 그동안
도와주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을 저희 다니 캠퍼스 플랫폼에서 고시원 파트너로서 제가 러브콜을 했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 지가 이제 올해 이제 4기가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번 주면 이제 4기 마무리가 되네요. 다음 주부터 또 1월부터 5기가 또 시작되는데, 이 고시원 사업 처음에 인터뷰할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원래 일회성으로 제가 인터뷰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랬는데 대표님이 맞다. 원래 근데 이제 2회를 하게 되고 네, 3회, 4회를 찍으면서 이렇게 같이 와서 저희가 이제 진심으로 고시원 창업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분들에게 단위 캠퍼스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이제 수강을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고시원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단위 캠퍼스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서 오프라인 강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대표님은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와 은퇴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네. 상담하시고 또 이게 또 콘텐츠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짧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은퇴 시점에서는 내가 한번 투자나 재테크나 또 창업에 실패를 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해보기 어렵다. 네네. 그래서 은퇴 시점에서는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고시원을 예를 들면 이 고시원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개인마다 이제 성향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또 맞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로 시작하기 전에 진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한두 분 정도 만나서 이거의 또 장점, 단점을 들어보면서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죠.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고시원 창업은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창업하기 전 또 창업 하고 나서 해결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다 알고 시작하면 대부분의 위험 요소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또 유튜브에서 보는 내용 갖고 이제 다 알아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존에 경험하셨던 우리 고시원킹 대표님으로부터 하나씩 다 배운다고 하면 10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한 9가지는 다 해결하고 갈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 불가항력적인 거, 천지의 지변, 뭐 네. 지금 금리 같은 거 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분명한 건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쉬운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저는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뭘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에 아마 고시원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좋은 방향을 찾지 않을까 싶고요. 또 유튜브 영상에 또 다니쌤 영상 들어가시면 그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또 유익한 내용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고시원킹 영상 오늘 아주 모시기 어려운 다니쌤 대표님 모시고 촬영했으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